지금 리플, 에스크로, 물량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투자 라운드에서 우리 리플, XRP가 4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때 얘기가 나온 게 이 XRP가 에스크로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평가를 안 했다. 평가를 안 해서 400억밖에 안 나온 거다. 이거는 그래서 400억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아니 이게 에스크로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제외하는 게 맞느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아직 내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클래러티 법안에서 우수한 적합한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재단이나 중앙이 예를 들면은 20%, 15%, 이건 지금 논의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핸디캡과 불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거의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땠습니까? 이 에스크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면 요 기준에 걸리니까요. 이게 거의 40% 가깝게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전체 발행량에, 그러니까 적어도 못해도 한 20% 이상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형태로 가지고 있는 이 XRP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체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 에스크로로 물려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기관을 위해서 사실은 이미 분배가 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얼마 전에 명확하게 풀렸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현재 리플랩스가 에스크로로 보관 중인 게 344억 XRP예요. 그리고 가치로 환산은 왔다 갔다 하지만 640억 달러. 엄청난 규모죠. 이게 왜 있느냐? 이게 이제 리플 자체가 일반 암호화폐 프로젝트랑 출발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XRP 자체, 리플 자체는 처음에 애초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죠? 물론 지금은 섹터 2, 섹터 3로 더 확대되고 있지만 애당초 기본 베이스, 루트, 뿌리는 뭐냐면 국제 송금이에요. 국제 송금. 국제 송금의 어떤 비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수수료를 거의 무료화시켜주고 이름으로써 국제 송금이나 국제 거래 이거를 발전시키겠다. 이거를 위한 블록체인으로서 선포를 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블록체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RWA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기업 금융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되려고, 기업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이 되려고 섹터 3에 대한 부분, G 트레저리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넓히고 있지만 출발, 그 다음에 루트가 되는 건 뭡니까? XRP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국제 송금 및 국제 결제를 위한 브릿지 암호화폐로서 XRP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은행이나 어떤 기관, 금융기관들이 혹은 어떤 국가의 행정기관들이, 이게 덩치가 크죠. 엄청난 규모의, 작게는 몇백억에서 몇 조 단위의 국제거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그 유동성 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사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기관이,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이 국제 송금이나 국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매우 대규모적인 그런 액수, 금액을 포괄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인 거예요. 이런 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송금을 할 때 XRP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XRP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각 은행이 서로 간에 통화를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수수료 줄어들고, 또 신호를, 이게 사실은 스위프트가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호만 보내고 각자 계좌에 있는 돈을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걸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죠. 각 상대방 국가의 상대방 은행에 자기네 화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며칠 걸리는 게 1, 2일 걸릴 게 한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왜? 브릿지 통화로서 XRP를 사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기업들이 혹은 행정기관들이 국제거래, 국제송금을 함에 있어서 이 XRP를 사용할 때 엄청난 양의 XRP가 유동성 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에스크로로 묶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아주 명확하고 XRP가 국제송금 시장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유동성 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끔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